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63세이신데요. 그동안 사귀고 계신 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남편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보다 2살 많으신 65세라고 하셨는데 사귄 지는 꽤 오래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도 옷도 잘 내시고 이쁜 옷들도 자주 사 입으시고 외출도 자주 하셨어도 설마 사귀는 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시누이도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사귀는 분이 있다는 것에는 참 잘됐다고 응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재혼까지 하는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며느리인 저야 시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에 맞지 않는 시누이에 비해 남편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믿을 인간이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못 믿어? 어머니가 당신보다 살아도 훨씬 많이 사셨는데 그깟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만나셨겠어?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해도 손해볼 것도 없잖아?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이 있기를 해. 재산이 있기를 해.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냐? 괜히 재혼을 하셨다가 늙음하게 노인의 뒤치다거리나 할지 누가 알겠어? 그럼 어머니랑 얘기를 잘 해보고 재혼하실 분과도 만나보면 알겠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게 엄마랑 재혼을 해서 여차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고 농막을 짓느라 바쁘대. 왜 농막을 지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원주택을 지어야지. 엄마 말로는 일단 농막을 지어서 살아본 다음에 천천히 전원주택을 지은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농막을 짓는다고 신나셨더라. 그래? 잘 되셨네. 어머니도 늘 그러셨잖아.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그쪽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신대? 딸과 아들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둘 다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나 봐. 아마도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한 것 같더라. 그래? 어머니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잖아. 쓸쓸하실 테니까 좋은 분이라면 재혼도 괜찮다고 생각해. 경제적으로도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분이면 좋겠지만 풍족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만 않으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게 말처럼 쉽냐? 그냥 사귀기만 하면 좋겠구만. 꼭 재혼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다. 남편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뵌 적이 없었지만 아버님이 4년 전에 뇌출혈로 돌연사하시듯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의 충격이 컸어요.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니까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서 그저 입 다물고 지켜만 볼 뿐이지만 저만 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남편과 시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을 서로 많이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게 아주 당당하게 시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주 거론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예 남편처럼 대하셨어요. 제게도 정식으로 소개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시아버지 대접을 바라시는 눈치셨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그러셨습니다. 은비야, 네 시아버지가 농막을 지으신다고 한다. 네? 시아버지라고요? 왜 놀라냐? 딱 잡아 뗄 것도 없다.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냐? 앞으론 네 시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알았냐?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언제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막을 지느라 바빠서 그런다. 널리고 널린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냐? 아참, 그러지 말고 네가 와서 네 시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너라. 너도 며느리니까 인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네? 제가요? 그래. 내일부터 농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
내일 만사 제껴두고 와서 콧배기라도 비춰야 예의가 아니냐? 올 때는 그냥 오지 말아라. 어머니, 회사에 다니는 제가 일 관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버럭 성질을 내셨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못돼 처먹었냐? 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너는 내가 재혼식을 한다고 해도 안 올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참 말도 많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네가 어디 소리 날 일이라도 생기냐? 농막을 처음 짓는다는데 며느리가 와서 자리를 지켜주면 좀 좋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차라리 집에서 놀고 있는 아가씨를 부르세요. 내가 은비를 부를 줄 몰라서 안 부른 줄 알아? 며느리랑 딸이 같아. 네 시아버지한테 내 며느리 좀 소개시키려고 그런 거지. 어머니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때 가서 인사를 드려도 늦지 않아요. 뭐시 어째?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냐? 착한 며느리처럼 굴면 안 되는 거냐? 네 시아버지한테 내 낯을 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아무튼 잔소리 말고 네 친정엄마한테 가서 도시락 좀 싸주시라고 해라. 네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농막을 함께 지어주신다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넉넉 잡고 30인분 도시락을 만들어서 네가 직접 가져오너라. 알았냐? 네? 30인분이요? 뭘 그렇게 놀라냐? 그리고 너는 올 때 도시락만 들고 오지 말고 막걸리랑 소주랑 안주거리도 넉넉히 싸서 오너라. 회사에 휴가를 내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도시락 30인분과 술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재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 남자친구를 시아버지처럼 모시라는 말씀이셨어요. 네가 안 오면 모두 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테니 알아서 잘 해와라. 내 낯이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알았어? 친정엄마가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도시락 전문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친정엄마에게 도시락 30인분을 주문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친정엄마 매상 올려주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바쁘신데 거절을 못하고 정성껏 고퀄리티로 도시락을 해서 제게 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눈밖에 나고 싶지도 않기도 했고 친정엄마 식당 매출도 올려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딱 하루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도시락 30인분과 술과 음료수와 안주거리 등을 사서 달려갔더니 다들 좋아를 하셨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박 여사, 며느리 잘 봤네. 여기까지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달려와. 세상에 도시락까지 싸갖고 왔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다들 칭찬을 하시면서 공치사를 하시더군요. 그중에 제일 배가 산만큼 나오고 이마가 번지를 해서 기름칠을 했나 싶을 정도로 느끼한 한 할아버지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자기야, 이 애가 내 며느리예요. 자기한테도 며느리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시킬 일이 있으면 얘를 불러요. 내 아들이 장가는 잘 갔다니까. 허허. 그 할아버지만 봐도 느끼하게 생기셔서 속이 느글거릴 판인데 시어머니까지 딱 한 쌍이더라고요. 어서 와요. 이것들 들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이봐들, 내 며느리일세. 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농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새참을 싸우지 않았나. 하하. 저는 곱게 첫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가학관이 아니었어요. 농막을 지러 온 건지 소풍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다들 일하러 온 옷차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 진한 향수를 뿌렸는지 어찌나 머리꼴이 아파오던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힘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도시락과 술과 안주거리를 드리고는 그냥 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지금 가면 난 뭐가 되냐? 네?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돼요. 반차를 냈거든요. 네가 왜 할 일이 없어? 이 어르신들 시중도 하고 또 내가 술이라도 취하면 네가 나를 데려다 줘야 할 것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게 오늘 하루 종일 풀 서비스를 원하셨어요.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주문하신 도시락은 어떻게 결제를 하실 거예요? 뭐? 결제? 차돈길인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여기 농막일이 끝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내주시라고 해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내라고요?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어머니, 안 돼요. 엄마가 식장일도 바쁘신데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도시락 전문점 하시던 분이 아니었냐? 누가 공짜로 주문한다더냐? 네가 알아서 돈을 들이면 될 것 아니냐? 네? 제가요? 그럼 네가 맨날 와서 음식할래? 제가 왜요? 이거 말하는 것 좀 보게. 그럼 네 시아버지가 농막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평일에는 네 친정엄마 도시락을 보내고 주말에는 곧바로 여기로 와서 고기라도 구워야 한다. 알았냐?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갓 시집온 며느리라서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건 뭐 한없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뜻밖의 제 말에 놀라서 그러셨습니다. 매야? 너 제정신을 하는 말이냐? 못하긴 뭘 못해? 오늘 제가 어머니 낯을 봐서 마지못해 친정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러 오긴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뭐시 어쩌고 어째? 감히 시어머니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냐? 네, 어머니 남자친구분이 농막을 짓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루 온종일 놀고 자빠져 있는 딸은 냅두고 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서 도시락 배달을 시켜야겠어요?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네 시아버지랑 네 시아버지 친구분들도 다 있는 데서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말씀은 바로 하세요. 시아버지는 무슨 시아버지라고 하세요? 아직 식도 올리지도 않고 양가 인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무슨 시아버지예요? 지금 네가 나랑 해보겠다는 거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문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어머니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챙기세요. 저는 할 일이 많아서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문하신 도시락 30인분은 어머니 생활비에서 뺄게요. 그러자 시뻘겋던 시어머니 얼굴이 이내 새하얗게 변해서 저희가 한 소리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일행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시어머니 남자친구와 그 일행들에게 인사만 간단히 하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밤늦게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쫓아오셨습니다. 다짜고짜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그러셨어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네가 나를 쪼글 줄 참이었냐? 어머니, 제가 어쨌다고 그러세요? 누가 보면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앞에서 기껏 시어머니의 착한 며느리 행사하려다가 시어머니를 무참하게 만들고 온 예의 없는 며느리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시어머니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분들 눈치 못 채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것뿐이었는데요. 몰라서 물어? 내일부터 도시락을 계속해서 배달을 시켜라. 네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남의 밥 차려주는 거 아니었냐? 특기 좀 살려서 사돈한테 좋은 일 좀 하는 게 그리도 어렵다고 하더냐? 잔말 말고 내일부터 도시락 배달하고 너는 주말에는 와서 하루 종일 네 시아버지 시중도 들고 새참도 해주고 그래라. 알았어?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가 뭔데 감히 사돈한테 어머니 남자친구가 먹을 도시락을 싸라 말아 하세요? 어머니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는 마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머니 남자친구까지 챙겨 먹여야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열불이 난다고 팔딱팔딱 뛰셨어요. 너 감히 네 시아버지가 될 분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시아버지가 되실지 아니면 시어머니 남친으로 남을지 누가 알아요? 일단 정식으로 소개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지 하세요. 한눈에 딱 봐도 어머니만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화를 더 내시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제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랑 이런 일로 싸우자고 온 것은 아니다. 내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더 올려서 줘야겠다. 이제 네 시아버지랑 살림도 차리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게 아니냐. 듣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누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왜 살림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당당하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분 어머니 돈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거지냐? 내 돈으로 살게? 그럼 그분이 어머니를 부양해야죠. 어머니가 생활비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쥐꼬리만하게 너희들이 주는 생활비가 쪽팔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올려서 보내라. 알았냐? 아니요. 이번 달부터는 어머니 남자친구분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쓰세요. 못 드려요. 그래 하시고 돌아가세요. 뭐야? 어머니랑 재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돈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잘 되었네요.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못 드리니까 그분께 가서 받으세요. 지금 거의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딱 잘라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안 받는데 독하다며 한바탕 욕짓거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물렁물렁한 남편을 쪼아대며 생활비를 받아낼 줄 알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 한마디에 기절을 촉풍을 하시더랍니다. 엄마,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같이 사시면서 그분한테 받으세요. 저는 수미한테 용돈을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받고 사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도 없는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 후로 한 달도 못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습니다. 그 천하의 못된 영감탱이가 글쎄 가사바람을 피워서 그 농막에 다른 할망구를 데리고 왔지 뭐냐. 나 그 영감탱이랑 헤어졌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내다오. 죄송해요. 저희가 돈이 나갈 때가 많아서요. 다른 남자친구분 찾아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콧대로 어찌 믿겠습니까? 그저 남자만 보면 헤헷거리시고 다 줄 것처럼 하시니까 쉽게 보여서 차이신 거겠죠. 외로우셔서 그러신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남자친구에게 헌신만 하려는 시어머니가 좋은 재혼 배우자를 만날까 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생활비는 못 드립니다. 그냥 갖고 있는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